B 씨는 남편과 3년 넘게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미 별도로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었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어요. 이후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서 B 씨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의 상태였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상간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혼 없이 상간녀만 소송하는 거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실수하면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소송 사례와 함께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실무상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18년차 부부입니다. 2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도 병행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우연히 확인한 거예요. 그 안에는 다정하게 한 여성을 데려다주고 대화를 나눈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화기록,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 회사의 후배였거든요. A씨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이혼은 아직 결심이 안 섰어요. 그런데 그 여자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조항에 근거합니다. 즉 상간자는 부부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동일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병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쨌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이고요.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단순하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는가, 즉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미 별거한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교류가 단절된 상태라면 상간녀의 개입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 이후의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B씨는 남편과 3년 넘게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미 별도로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었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어요. 이후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서 B씨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의 상태였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만 외도가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 수집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을 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거나 핸드폰을 해킹하는 것, 이것들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외도의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도 법적인 선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C씨는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상간녀와 남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원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고소까지 당하여 형사처벌까지 지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녹음은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자백을 녹음해 오시는 것, 이것은 합법적인 증거로 취급될 수 있고요. 또 본래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블랙박스 영상 안에 녹음되어 있던 대화들은 마찬가지로 합법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중요하지만 불법 수집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혼인을 끝낼 정도로 중대한 침해다, 이렇게 판단되면 위자료 금액은 더 높게 책정되는 반면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조금 낮게 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같은 외도 정황이었지만 B씨는 이혼을 한 이후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 소송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E씨는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정조의 의무를 침해하게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원고의 부부관계가 회복된 점을 들어서 위자료 금액은 700만 원밖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이 약간의 트릭을 썼는데 원고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때 재판부가 원고에게 그냥 넌지시 지금 혼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답변을 지금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가 혼인관계는 마치 다 회복된 것처럼 답변을 하신 거죠. 결국 위자료 금액은 7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에는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진술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을 나갔다던가 아니면 자녀가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학업에 지장을 주었다던가 혹은 원고의 심리적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체중 감량이 심각하고 기타 등등 이와 같은 점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고 증거를 정당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현실적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오히려 패소하거나 아니면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감정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고려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